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있다. 27일인가? 오늘 28일.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날입니다. 네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니까? 예,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죠. 예, 살기 바쁘지 않으신지요? 물가가 네. 올라서 얼마나 힘드니까. 아유, 오늘은 뭘까? 어제 제가 저희 평생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예. 최고로 심혈을 기울인 원고 방송입니다. 예. 오늘 방송하기 전에 예. 제가 전 세계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에 예. 모두 알렸습니다. 유교한 유튜브는 지금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유튜브 이용선 씨를 구독해야 볼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하려고 광고를 위해 했습니다. 아, 그러시죠. 그리고 오늘은 방송하기 전에 예. 늦었지만 이재명 측근 자살한 5명, 유한기, 김문기, 에하. 이병철, 예. 김혜경, 정형수 네. 씨와 네. 민주당 정청래 특검으로 자살한 양평군 아하. 공무원 정의천님의 6명의 자살한 명목을 빌며 예.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예. 인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홍익인간 정신 중심입니다. 예. 인명을 중시하지 않는 이재명 정권과 정체대 당 대표를 보십시오. 이재명 측근의 5사람이 자살하고 예. 그리고 양평 공무원이 자살해 6명이 자살을 아. 했습니다. 예. 그분들이 왜 자살하고 또 유서는 모신이를 방송하기 때문에 예. 그분 6명의 명복을 빌고 시작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 부탁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되기 전 재판 받으라고 국민이 60%가 원합니다. 63%. 63%가 원합니다. 네. 재판 받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 받았지 않았습니까? 법 앞에 평등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악법 3법, 법 애국제, 법원 증언, 소원제 중단하고 네. 윤석열 개헌 선포가 내란자로 하지 말고 피고인 신문이라 말해 주세요. 네. 지금 재판 정이지 않습니까? 2심, 3심, 소원 3번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재명도 전과 사범은 확실하며 12가지 협의로 5가지 재판을 받곤 똑같은 피고인 신분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제발 악한 정치 멈추시고 선한 정치 해 주십시오. 예. 용서하고 화합하고 협치하고 사랑하며 서로 돕는 정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당과 국민의힘과 국민 반대 세력과도 잘 살펴줘서 국정 운영해 주십시오. 예. 전 세계인과 전 국민에게 알립니다. 저희 두 방송은 네. 두 사람의 생각 그리고 이야기에 물어본 답변이므로 틀렸음을 미리 알립니다. 예. 여러분들의 생각과도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양지하시고 경청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알렸습니다. 예. 말씀 좀 하시고 내가 찾을 동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기한 유튜브께서 결연한 의지로 어제 또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던 끝에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는 2년 이상을 함께 건강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우리 두 사람은 많은 비판과 비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세월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우치기 시작했고 해몽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한 비상계엄이었고 살직생하는 마음 온몸을 내던져서 자신의 안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우리는 직시하게 됐습니다. 국가 부정선거, 사기선거를 완전히 발본색하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얼마나 많은 여론이 바뀌었습니까? 정상화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음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방송은 예. 80대, 90대 방송입니다. 유튜브 이용서 씨는 80세이며 저는 유기환이는 90세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유튜브 유형선 방송을 보세요. 유기환은 지금 저작권 문제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예. 전 세계 유일무이한 방송입니다. 돈도 명예도 생기지 않고 오직 네. 국가를 위해 또 전 세계를 위해서 하는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체제 전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한국은 체제 전쟁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거대 민주당의 정책으로 국민의힘은 힘이 말살되었고 예. 사법부 상권 분립은 사라졌습니다. 예.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일당 독재 체제가 된 것입니다. 예. 전 문재인 대통령 때 총리하던 이낙연 말대로 개물 독재 국가가 예상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예. 윤석열 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는 프레임으로 국회 다수당은 국민의힘 이탈로 가결되었고 예. 헌재에 가서 내란죄를 삭제했습니다. 사기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헌재에 가서 내란죄를 빼고 외환죄라고 합니다. 예. 북한을 자극했다. 전쟁을 일으키고 장기 집권하려고 했다. 예. 우물풍선, 무인 비행기, 확성기 방송, 북한을 자극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장기 집권할 수 있습니까? 5년마다 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절대 믿지 말고 맞습니다. 옳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거대 민주당의 줄탄핵과 줄특검, 예. 예산 삭감으로 국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손과 발을 묶고 국정을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하여 해결책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국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보고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회로 280명, 선관으로 285명, 600명도 못 되는 실무자가지 않은 군인이 국회에 진입한 것이 폭동입니까? 폭행을 당한 군인은 있지만 민간인은 한 사람도 부상당하거나 다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체포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대 야당은 내란죄로 만들어 네.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맞습니다. 사기친 것이다. 예. 저희 생각은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가결하든 부결되든 하고 헌재에 가서도 삭제한 내란죄를 뺀 것은 민주당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예.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란죄로 파면된 것을 누가 정당한 파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더욱 이재명
대통령 불법 선고를 보시다. 이화영은 불법 대검 성으로 7년 8개월 선고를 받고 네. 복역 중이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특검을 했지만 증인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북한 이호남에게 돈 준 장면을 봤다. 예. 결국 정당한 재판이 증언이었습니다. 도지사 몰래 부지사가 불법 자금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색이 코가 웃을 일이 아닙니까? 사전 투표를 하루 하던 것을 이틀려 습니까? 또 조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와 윤 대통령의 과거를 돌아봅시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는 전과 사법 12가지 협의로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아닙니까? 예. 윤 대통령 역시 전과는 없고 12산 계엄 내란죄로 1심 무기징역, 2심 3심 소원 아직 3번이 남아 있습니다. 아, 내란 수괴로 몰리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가 아닙니다. 피고인 신분입니다. 똑같은 피고인 신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재판을 받아 파면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미뤄오다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정말 정상된 나라입니까?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심장을 왜 국민들이 줍니까? 임기중에 재판을 안 받지만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기 때문에 임기중에 가진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법 애국죄, 보면 증권법, 소원법까지 만들고 배임죄까지 삭제했습니다. 네. 배임죄는 대장동, 백현동 배임죄 해답으로 배임죄를 없앤 것입니다. 세상에 배임 결국 국회 내란죄 가결 헌재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고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저희 두 사람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현지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있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직 윤석열 대통령 한 분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정상 대한민국 국가입니까? 예. 미친 나라가 아닙니까? 정치권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되고 바람막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총리 이야기한 말대로 괴물 독자가 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과 15범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반민주주의 운동권 출신이 아닙니까? 정청래 과거를 보십시오. 그리고 총리 김민석 과거를 보십시오. 이재명 과거를 돌아보시고 윤 대통령 과거 또 국민의힘 장동혁의 과거를 돌아봅시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은 국권을 창탈해 시장경제는 무너지고 민주주의 한미일 동맹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2년 4월 28일 새벽 6시부터 1시간 방송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세요. 예. AI 답변 입으로 틀릴 수 있음을 알고 방송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윤석- 읽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까지 역임했으며 본인의 가족 관련 의혹은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전과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명시된 전과 기록이나 형사처벌 이력 역시 없습니다. 다만 2024년 20일의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장동혁 의원이 고의로 허위 재산 신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
판사 시절에 청탁 의혹 등 논란이 있었으나 전과 기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전과는 없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AI의 답변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평군에서 김건희 특검 수사 이후 50대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사건이 상세히 다뤄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김건희 일가와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서에서는 특검 수사의 강압성과 회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특검팀은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부검과 필적 감정을 진행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특검 수사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일부 수사관을 고발 수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은 대북 송금 논란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비롯된 복잡한 사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 평양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 등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성태와 이화영은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안부수의 횡령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대북 송금은 금액은 약 21만 달러와 180만 위안이며 이 돈은 북한의 대남 정책 집행기구 등에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인물 및 혐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부수 외국한 거래법 위반 그리고 특경경가법 위반 횡령 부분 그리고 증거인멸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북 송금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도 했습니다. 김성태는 외국한 거래법 위반 그리고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구속 기소되어 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화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즉 뇌물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외국한 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되었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관련 의혹을 살피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인지하거나 승인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을 승인하고 이종혁 조선 아태위 부위원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재명의 직접적인 관여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고 이재명 측은 대북 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쌍방울에 스마트팜 등 대북 사업 비용을 요청하거나
방북 비용을 지급한 바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판 및 수사 경과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이재명은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으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 내용은 제3자 뇌물죄 등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고 진행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과 국정 운영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이화영과 김성태 등 주요 인물들은 이미 1심, 2심 대법원 판결을 거쳤으며 일부는 징역형 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기타 쟁점 및 논란을 살피겠습니다. 대북 송금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분명하며 미국 국무부도 한국 수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성태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와 회유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가 조사한 연어 술파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언 조작과 회유가 있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과 검찰, 정치권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의 대북 송금 논란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중심으로 주요 인물들의 불법 행위 혐의와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를 둘러싼 복잡한 정치 법률적 사안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전 대표의 전과 사법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전과 사법 논란에 대해서 주요 사실과 배경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과 내역과 사건 개요입니다. 이재명은 총 4건의 벌금형 전과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직자가 되기 전 사인의 신분이었고 대부분 인권 변호사 활동과 시민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죄입니다.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2002년도죠. 성남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최천호 PD가 당시 성남시장 김병량 씨와 인터뷰를 거부당하자 검사 사칭 전화를 걸고 녹취를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이 PD에게 담당 검사 이름을 알려주고 인터뷰에 협조했으나 검찰은 이를 검사 사칭으로 그 혐의로 보고 이재명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병량 시장은 나중에 특혜 분양 관련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3년간 여러 차례 재판과 기소가 반복된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즉 2004년도 일입니다. 2004년 5월 이재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했고 벌금 1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이대엽 성남시장 조카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 취재 과정에서 급히 증거를 확보하려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재명 본인도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다음은 공용 물건 손상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도 일이죠.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 과정에서 시의회의 불합리한 조례 부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 난입하고 집기 파손과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이 정치 입문을 결심하게 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2010년도 일이죠. 2010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지하철역 내에서 명함을 배포해서 벌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만 선거 공보물에 기재되므로 선거 공보물에는 세 건만 기록되고 이 50만 원 벌금은 죄가 됐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해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사건은 이재명이 공직자가 되기 전 인권 변호사 및 시민 운동가 시절에 발생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도 당시 비리 취재 중 급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변론이 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재명이 직접 사칭한 것이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불법적 수단을 쓴 PD가 주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재명은 이 사건으로 억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재명 측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은 이 사건들을 정치적 의도로 과도하게 부풀려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대중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및 보수 진영에서는 전과 사범을 들어서 이재명의 도덕성과 정치 자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과 일부 언론은 전과 내용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면서 경미하거나 공익적 활동과 관련된 사안임을 강조합니다. 일부 보수 논객은 검찰과 언론이 이재명을 표적으로 삼아 조작과 과장 보도를 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측근 자살 명단과 유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 중에 자살로 숨진 사례는 총 5명이며 1명도 아니죠. 2명도 아닙니다. 5명이며 각각의 인물과 자살 배경 그리고 유서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한기 2021년 12월 10일입니다. 전 선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 대장동 사업 관련 1차 심의위원이었습니다. 화천대유로부터 2억 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 자살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자살을 했군요. 주변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나는 아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안타깝다, 명복을 빈다는 말을 검찰 수사에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김문기입니다. 2021년 12월 21일의 일입니다. 유한기, 김문기, 기자로 끝나는 두 사람이군요. 전 선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이었습니다. 다 중요한 직책이었군요. 검찰 조사 중에 자살했는데 유한기가 자살 11일 뒤 발생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과정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재명은 김문기와 다수 통화했으나 시장 시절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기 유서 공세는 없으나 아들이 이재명의 조문과 위로를 요구하며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병철에 관련된 것입니다. 2022년 1월 11일 일입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인데 모텔에서 사망했습니다. 모텔에서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자살이 아닌 대동맥 파열 병사로 판명됐습니다. 모텔에서 사망을 했는데 부검 결과 자살이 아닌 대동맥 파열, 대동맥이 파열된 병사라는 것입니다. 제보 내용에 증거 조작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보 내용에 증거 조작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고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정치적 공격을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법인카드 의혹 참고인 관련입니다.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관련 참고인입니다.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타살 혐의점이 없음을 발표했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됩니다. 다섯 번째, 전형수입니다. 전형수라는 이름을 읽어보니 이재명의 형수 사건이 기억이 나는군요. 2023년 3월 9일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출신입니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 수사와 정치적 압박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노트 6쪽 분량에 잡힐 유서에서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수사 대상이 돼서 억울하다. 집안이 풍지박산 났다. 이재명 대표 제발 정치 그만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등 내용을 남겼습니다. 유서는 유족의 반대로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언론을 통해서 일부 내용이 알려졌을 뿐입니다. 이재명은 조문을 위해 빈소를 방문했으나 유족의 반대로 조문이 7시간 넘게 지연됐었습니다. 공통 배경 및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이들 인물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연관돼 검찰 조사를 받거나 참고인 신분이었으며 검찰의 과잉 수사와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측과 민주당은 검찰의 강압적 수사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물었고, 반면 야권의 일부 여론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도의적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서 내용 공개에 대해서 아니 이건 읽었으니 유족들은 뜻이고 예. 네. 네.
정청래 얘기예요. 네, 이번에는 정청래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입니다. 정청래는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4학년생 학생으로 이강토 가명입니다. 강토는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뜻입니까? 이강토라는 가명의 이름으로부터 주한미국 대사 그레그 처단하라는 반미 투쟁을 위해서 결사대를 조직 지시를 받고 5명의 대학생과 함께 대사 관저에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차량을 타고 대사관 주변에 접근해서 담장을 뛰어넘어 사과탄 그리고 화염병, 사제폭탄물 등을 사용하며 대사 관저를 일시 점거했습니다. 침입 후에 이들은 대사관 음적실로 진입해 미국 대통령 초상화 액자와 가구를 파손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신호를 뿌리고 불을 붙였으며 바닥이 내화성 재질이었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제폭탄은 불량품이어서 불발이 됐고 결국 경찰에 의해서 진압되어 모두 체포됐습니다. 재판에서 정청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 그리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현 주소 건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총 6년형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으나 실제 복역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이후 1995년 광복 50주년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학생운동의 일환으로 반미 감정과 민주화 요구가 격화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미국 대사관제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시도라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로 다뤄졌습니다. 다만 불량한 폭발물과 내화성 바닥 덕분에 방화 및 폭탄 테러가 미수에 그친 점이 형량 감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청래 본인은 당시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받고 석방돼 이후 사회에 복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사건에 대해 후회나 반성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5년 5월 23일에서 26일까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학 등 서울 지역 5개 대학 학생 73명이 서울 을지로에 있던 미국 문화원 현 그레뱅 뮤지엄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 군부의 무력 진압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벌어진 시위였습니다. 학생들은 미국 문화원 2층 도서관을 점거해서 광주 사태에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 사과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주한미국 대사와의 면담 및 내외신 기자회견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농성 4시간 후에 주한미 대사관 참사관과 면담했으나 미국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3일간 농성 후 자진 해산했으며 학생 73명 전원이 연행됐습니다. 이 중에 2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김민석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 겸 전국학생총연합 전학년 의장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총리. 다음은 김민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은 당시 점거농성 계획에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문화원 외부에서 응원 집회를 주도했으며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이유로 공범으로 기소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후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미국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으로 취득하면서 미국 입국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민석은 이 사건을 통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국의 책임 문제를 국내에 알린 중요한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반대와 미국의 광주 사태 책임 규명을 동시에 요구한 평화적 학생 운동이었으나 이후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의 전환점 중 하나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광주 사태 당시 한국군 부대가 미국의 작전 통제권 밖에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요약하면은 1985년 5월 23일에서 26일 서울 5개 대학 학생 73명이 미국 문화원을 점거하여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미국의 책임을 규탄했습니다. 김민석은 당시 전학년 의장으로 외부 집회를 주도했고 검찰 조사로 공범으로 기소됐었습니다. 25명이 구속되고 다수 학생은 구류 또는 훈방 됐습니다. 평화적 단신 농속으로 진행됐고 미국 측은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민주화 운동과 6.29 선언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계기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김민석은 이후 미국 유학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미국 입국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은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과 김민석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좌우로 나눠진 두 나라가 체제전쟁 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국론이 양분되었습니다. 네. 이재명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사람도 있고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양분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토론합시다. 이제 네. 그만 읽고 여태까지 다 말씀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부터 네, 예. 장동영 대표 그리고 이재명 네. 대통령과 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총리 김민석 또 자살한 모든 사람의 호명을 하고 유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네. 유서에 이재명 정치 그만 내려놓으세요 라고 네. 유서까지 써놓았습니다. 네. 오직 답답하면 자살하겠습니다. 이거를 중시하지 않는 민주당의 정책 여러분 좋은 정책입니다. 인권, 공의, 인간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입니다. 양분된 나라 어떻게 하면 통일되고 행복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을 여러분 고민합시다. 여러분 물가가 얼마나 사는데 바쁘십니다. 그렇지만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네. 정치에 관심 없으면 저질스러운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에 먹고 살기 힘들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 삽시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에게 호사하는 차원으로 겸서부를 한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내란죄라는 말 자체 생각부터 잘못된 것이다. 지금 2심, 3심, 서울까지 세원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피고인 신분이지 내란 수괴, 내란 제2인이 아닙니다. 피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절과 사법은 확실한 것이고 예. 미비한 것이지만 그러나 12가지 혐의에 5가지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 같은 피고인 신분입니다. 예.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감옥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 국가입니까?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되었고 부지사 이하영은 7년 8개월 형을 받아 감옥에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정상 국가, 정말 상식과 공정 맞는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정치권에는 전과 오늘 신문도 나왔습니다. 전과 15법도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기가 합니다. 막힙니다.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30, 미쳐가는 나라. 35%가 전과자라고 합니다. 미친 나라가 됐어요. 정치권에는 범죄자 속을 네. 모두 자기 죄를 방탈하고 자기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정치권으로 들어옵니다. 정치하고 참여하면 재판을 받지 않고 견디기 때문이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네.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으면 지금 감옥에 있을 사람 아닙니까?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이러한 무지막지한 대한민국이 개물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십니다. 네. 생각이 다르니 다 다를 것이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끌어내려야 것이다. 됩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겸손포는 정당한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윤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는 우파를 지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어떻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가 체제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차 체제전쟁은 6.25 전쟁이었습니다. 전 인류를 대신하고 세계를 대신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이었습니다. 유물론과 유실론의 대결이었습니다. 양심 세력과 비양심 세력의 대결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물 공산주의자들은 양심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그들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모든 행위를 행하고 모든 생각을 하고 모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정당화되는 양심인 것입니다. 인륜과 천륜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혁명 완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전선동에 속아왔습니까? 멀쩡한 사실과 진실도 거짓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북침이 왜 남침이 됩니까?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남침을 북침이라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귀와 눈을 괴롭혔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혼돈케 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남침이었는데 계속 공산주의자들의 그의 전술 전략처럼 흰 것도 검다고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하면 검어진다라고 믿는 인간의 뇌 구조에 하늘이 창조한 뇌 작동의 원리를 악용을 해가지고 세뇌시키고 돼지를 만드는 그들의 김일성 주체 사상에 완전히 세뇌가 되고
완전히 노예가 돼버린 북한 인민들을 치리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남침이란 남침을 북침으로 바꿔치기 했다가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서 소비에트 연방이 완전히 해체되고 나서 이제 그들의 비밀 문서가 밝혀짐으로써 더 이상 남침이라고 가짜 조장할 수 없도록 됐지 않습니까? 비단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광우병 사태, 사드, 그리고 오염수, 이런 것도 전부 가짜라고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악용을 하고 그것을 프레임을 씌워서 그것을 가짜 뉴스를 만들고 가짜 선전선동을 해서 완전히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과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실을 보고도 모릅니까? 이제 우리는 이 폐악 언론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원위치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왜 우리 같은 사람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 시민들의 함성과 안타까운 목소리, 그 많은 시위와 집회, 그들의 주장, 그리고 그들의 양심적인 선언들을 왜 신문 한쪽 줄 하나 없고 손톱만한 사진 하나 없습니까? 그 공중파 방송들이 왜 한 꼭지도 보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미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이재명을 중심한 주사파 종북 종족 세력을 중심으로 한 완전히 공산주의 전체주의 일당 독재 사회 독재주의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단 그것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악녀가 됐었습니까? 얼마나 잘못하고 얼마나 폐악한 여성 대통령이 됐습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왜 그렇게 몰아치기를 했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짓거리만큼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속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질질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속아 넘어갔던 사람 중에 이 유영선이도 유기한 유튜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우리가 비판했으니까 말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몽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라남도 목포 출신입니다. 김대중 좋아했습니다. 노무현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내가 찍었습니다. 문재인을 찍었던 것은 문재인을 좋아서 찍은 것이 아니라 여든 야든 왔다리 갔다리 서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쟁하면은 나라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아주 소박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옛날에 김일성 주체사상 비판 강의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일을 그만두고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그들의 프레임 전술에 저도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이 주사파 좌파 세력들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심각성과 이런 것을 놓쳐버리고 저 역시 그들의 선전선동, 그들의 가짜뉴스, 그들의 프레임 전략에 저도 넘어갔던 거예요. 우리 유기한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잘 굴러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지금 뭐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제로화하고 이해찬이가 돌아갔지만은 살아생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년 장기 집권뿐만이 아니라 50년도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오늘 방송을 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꺼내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부정부패와 모든 선전선동, 가짜 뉴스, 프레임 전략과 뒤집어 씌우기, 사기치기, 분탕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뭐냐? 부정선거입니다. 사기선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그들이 국제적인 카르텔과 연결돼서 중국의 왕후닝, 권력 사유의 왕후닝이 부정선거의 카르텔에 관여했다고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이제 국제 조직에 의해서 카르텔화되어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사실을 틀어쥐게 됐습니다. 미국도 당했습니다. 캐나다도 당했습니다. 호주도 당했습니다. 영국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캐나다와 영국과 호주는 이제 그들이 당했던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존재하고 국제의 카르텔이 존재하고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으며 발표가 된 것 아닙니까? 체제적인 마스터 여러분, 플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재명의 그들 개딸들도 민주평화당을 지지하는 여러분들도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인 천부의 인권을 보장하는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그 뿌리가 유물론이 아니고 유실론이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은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체제전쟁에서 이기는 듯 했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꼴이 나고 있는 것은 1차 체제전쟁 세계를 대신한 민족 상잔이 되어버린 우리 민족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처참한 우리 민족이 무지 속에서 좌우 유신과 유물 이 공산주의 세력들의 선전선독에 넘어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고 한미공조를 토대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건립의 국기로 삼고 대한민국을 건립한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의 위대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악마화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악마화했습니다. 철저히 악마화하고 독재자 프레임을 씌워서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말살시키고 박정희 대통령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할 세력이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김정은 집단 아닙니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3대 세력 그들이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종교화되어 있는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몸부림치면서 살아보려고 자본주의를 일부 끌어들이고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철저하게 일당 독재의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이 부정되고 없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사유재산을 박탈시키려고 하는 음모와 전략과 전술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회 공산주의 독재국가로 가려고 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삼권 분립을 와해시키고 이제 이재명이가 완전히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국방장관,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총리, 그들 국회의원들 딸랑이들 하는 소리 들어보면 전부 나오죠. 미국의 트럼프는 마가 운동은 퓨리천 정신에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정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유실론입니다. 유물론이 아닙니다. 그래도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 본연의 종교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영적 가치가 동물과 다른 것 아닙니까? 맞죠. 전혀 동물과 다른 인간의 고귀한 지고의 가치는 맞습니다.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는 폐악질을 보십시오. 미국은 물러가라.
점령군이다? 왜 점령군입니까, 미군이? 아까도 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침이라고 그랬는데 북침이라는 것이 뒤집어 엎어가지고 계속 흰 것도 검다고 천번 만번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 전술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가 입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다 독돼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왜 탄압합니까? 정적을 왜 제거합니까? 왜 언론을 장악합니까? 왜 끊임없이 삼권 분립을 와해시키고 그들 마음대로 맞습니다. 그들이 독재를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지금 상태를 지금 국회에서 국회 특조가 뭡니까? 지금 이재명을 완전히 이재명 사건, 대장동 사건 이런 사건들을 완전히 공소 뒤집어 포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안 되니까 억지 춘향으로 지금 막 꾸며가지고 그래 박상용 검사라든가 전 지검장이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지켜야 합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윤 어게인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랬을 때 나중에 윤 어게인까지는 갈 필요 없고 뭐 어쩌고 적당히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장동혁에 대해서도 전한길 강사가, 저는 미국에서 전한길 강사가 1년 만에 귀국을 했을 때 네. 저는 마음속으로 안심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도 제대로 안 하고 팽개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가고 대전에 가고 대구에 가고 저는 아스팔트에서 같이 뛰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몽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두 개몽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 저항권만이 이제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맞습니다. 트럼프가 우리의 저항권. 국민의 저항권과 미국의 트럼프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미국이 이란을 치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잡아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와서 국권 찬탈했습니까? 대한민국 국토를 유린했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미국의 핵 우산 때문에, 한미 공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발전했고 해외 투자가 유치됐고 예. 우리가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와 소유와 그리고 개인의 행복감, 그러나 그들이 부자가 되면 많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더 기회를 허락하고 맞습니다. 그들이 또 그들을 존경해주고 맞습니다. 그들을 인정해주면은 그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기부도 많이 내고 해서 국가가 이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사회주의적인 장점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 더욱 발전시키는 이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통제하고 자유를 극소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신을 부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들 정치 세력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죽어나가는 사람이 왜 그들은 많습니까? 그래도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자유우파 진영의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일하던 참모들이 자살하고 아유 정치 그만두고 내려놓으세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직 이재명과 민주당 뿐입니다. 왜 5명, 6명, 7명, 8명이 죽어나갑니까? 왜 그들은 정청래, 제가 기억을 분명히 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사형당할 것이라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제가 국회에서 그리고 탄핵재판 진행될 때 곽종건, 홍장원 이 거짓 증언하는 문제들, 또 아까 우리 유기한 유튜브께서 자료를 제공해서 읽어드렸지만은 여러분, 내란을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올렸다 집어넣었다 뺐다가 이건 지희들 멋대로 개 지랄하는 거 아니야? 이 호로 새끼들 말이지. 내란이라 해서 끝까지 내란. 그러니까 이제 유혈 6.25 전쟁, 민족 상장의 비참한 사륙전쟁, 이것은 이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육삼 선거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 지방선거를 예.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야당 전체 모든 사전투표 없애고 그러니까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투표, 당일 당일 개표. 투표만 하고 그리고 투개표 하라 이 말이에요.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예? 특히 대만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미 팩트체크가 이미 다 돼버린 거예요. 이들은 부정선거로 사기선거로 정권을 마음대로 쥐고 탈취하고 권력을 쟁취해서 지금 행사하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6월달 지방선거가 정상적으로 투개표가 이루어질 줄 아십니까? 예? 이제는 목숨 걸고 걔네들이 적당히 퍼센테이지를 잘 분석해가지고 돈까지 분석해가지고 조작률을 잘 잡아서 하려고 하겠지만은 이제는 국민들이 꿈틀꿈틀 울분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대적으로 부정선거를 사기선거를 획책하고 100% 이번 지방선거는 부정사기선거가 벌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야권의 모든 세력들은 국회에서 사표를 다 내라 이 말이야. 사직하라 이 말. 사퇴 내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보이코트 사표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고 다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다 해먹어 하고 이렇게 해서 결연한 자세로 윤석열이가 살 즉생 아니 죽으려고 각오한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은. 에? 나는 술 좋아하는 사람들 다 나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에? 술을 좋아했지만은 저도 옛날에 청년 때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도 술 좋아하면은 색시치기나 하고 그냥 헛질을 하는 청년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는 나라 걱정하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밤을 새워서 토론하는 청년들도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니 사법고시를 9번 도전해갖고 당선한 사람 사법고시 파스한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은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끈기와 인내 보십시오. 술을 좋아했어도 그가 건장하고 건강이 좋아서 술을 잘 버티는 체질적인 장점도 있었겠지만은 미국에 가서 미국 의사당에 가서 수십 번의 기립박수를 받고 최장시간 박수는 4분 이상을 받고 연설을 한 유엔에서지요? 예. 그렇지. 미 국회의사당에서. 그리고 유엔에서도 연설도 멋지게 했잖아. 이재명이 영어 연설도 못하잖아. 아니 영어 연설 못해도 그건 상관없어. 그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100% 그냥 한국말로 강연을 해도 나쁘다고 나는 보지 않아요. 통역을 잘 해주면 돼. 근데 지난번에 유엔에 가서 연설할 때도 통역하는 사람하고 엇박자고 돌아가고 도대체 말이야.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보이콧하세요. 모든 정치권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정치권들에게 선포가 아니라 제안합니다. 모든 정치권이 아니죠. 야권 우파 모든 국회의원들 사표 내고 지방선거 보이콧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 국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인 위치라든가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패권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천부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창의와 그리고 모든 개인의 공평하고 평등하지만은 또 공정한 그런 대민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켜야지 공산주의로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김정은 지도가 같은 그런 폐악된
예? 공산 전체주의 일당 독재 사회 독재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어떻게 끝날까요? 자, 국민 여러분, 요거 하나 우리 더 모두 읽을까 이 생각을 말까? 함께 공유하도록 하십시다. 끝날까요? 요걸 네, 한번 끝내죠. 요걸 할까요? 요거 하나만. 아니, 오늘 시간이 지금 1시간 넘었습니다. 시간이 뭐 이게 얼마나 길지는 길지 않아요. 않으면 제가 예, 예. 읽겠습니다. 예. 우리 유기한 유튜버께서 방송을 준비하느라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마무리 읽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에 선포한 비상계엄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찬성과 반대로 크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측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안보와 헌정질서 수호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당시 국회와 야당이 정부 관료 탄핵 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필설로 다할 수 없는 폐악질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됐습니까?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내란 획책으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내란은 그들이 내란은 했는데, 자, 계속 읽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국가 기능 정상화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국가 존속과 국민의 자유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음모 및 반국가 세력 척결 필요성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담화문에서는 국가 예산 삭감, 야당의 탄핵 추진 등을 국가 기능 마비와 내란 시도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를 척결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측 입장도 한번 살펴드려야죠. 입법 위헌적인 행위로 민주주의 파괴 우려가 있고 반대하는 국민과 야당은 비상계엄, 지금 여기서 야당은 지금의 폐악당을 말합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개헌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적법 제대로 했는데 뒤집어 씌운 것이죠. 국회 사전 통과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점, 아니 비상계엄을 국회에 뭐 사전 통보해? 국회 해산 및 정치활동 금지, 언론 검열, 시민과 국회 진입 저지 등 군사력을 동원한 강압적 조치들을 통해서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탄했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와 시민들의 저항, 계엄 해제 요구가 있었다. 국회는 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내가 읽을까? 시민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 진입을 위해서 담을 넘거나 계엄군을 저지해 나섰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군사력 동원을 통한 국회 진입 시도와 언론 표현 자유 탄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국가 전체가 군사 독재로 회귀할 위험성을 우려했습니다. 군 내부 일부 병력 및 시민들의 회의감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안보와 헌정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한 긴급조치라는 찬성 입장과 입법 위헌적인 권력 남용에 따른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규탄하는 반대 입장으로 우리 사회를 크게 양분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적 절차와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 시민 자유 보호 사이의 갈등을 극명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가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나 선택해야 하는 자유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또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 두 사람의 몫이기도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거나 따먹지 마는 것은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자유를 준 것입니다. 자유에는 철저히 선택이라는 과정이 있고, 선택을 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선택을 했으면 실적이라는 걸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이 확보된 자유민주주의 공학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책임을 지고 실적을 쌓아 나가시겠습니까? 예. 아니면은 김일성 주사파 친북, 친중. 친중 세력들과 하나 돼서 나라를 부정선거로 사기 겁탈하고 찬탈한 부정 세력들을 선택해서 그 선택의 결과를 당신들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실적을 쌓아서 국민들을 행복한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며 예. 이만 우리의 끝납시다.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80대, 90대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저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2차 체제전쟁인 지금의 대한민국의 남북의 대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의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2차 체제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주소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동서의 전쟁이 뭡니까? 남북의 전쟁도 유물공산주의와 유신 자유민주주의예요. 동서도 뭡니까? 유물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유물론과 유신론의 대결인 것이에요. 예,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체제전쟁은 세계 인류와 인류 역사와 전 인류 지구촌을 위한 체제전쟁을 모델로서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재림주도 많이 나타나고요. 에? 내가 신이다. 수많은 선각자들이 많이 끝납시다. 나타나는 거예요. 끝납시다. 예. 에? 정치인들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이런 정치인이 나타나는 끝나요. 거예요. 지금은 초안전쟁이에요. 초안전쟁. 에? 초안전쟁은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냐? 명예혁명적인 전쟁으로 마무리해야 될 거예요. 아무리 믿고 악랄하게 우리가 정말 욕을 하고 밉더라도 저들을 회개시키고 반성시키고, 이재명이 그 일당들과 주사파들 그냥 목을 쳐서 척결하고 피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진리의 전쟁, 설득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담론하고 공청회도 많이 열고 수많은 선각학자들 그리고 많은 정치 원로 지도자들 전부 초대하고 이제 담론을 펼쳐야 돼요. 맞습니다. 이제는 전 국민들이 동네마다 각 지역 도시마다 각 모든 데서 담론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야단법석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야단법석. 들판에서 단을 쌓고 하늘을 경천애인하는 마음으로, 인내천하는 마음으로, 홍익인간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담론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법관 그리고 검사 판사들 모두 사회의 종교인들도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론을 펴야 되는 거예요. 네 종교 내 종교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종교는 다 한 신을, 하나님 한 분이 어떻게 계시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무지하다 보니까 타락해서 무지해져 가지고 영락에 빠져 가지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 회복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담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단 법석을 전 대한민국 3천리 방방곡 끝에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법석. 이제 동서의 화합인
지금 이재명을 중심한 좌파, 이 완전 좌파 세력들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세력들이 대결되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은 이제 그 중심에서는 국민들이 일어나서 담론을 펼치고 이제 대화하자. 진리를 토론하자. 정치도 토론하자. 우리 살림을 토론하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너희들 방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아니야, 우리 방식은 문제가 없느냐? 이러면서 토론을 하고 담론을 펼치고 해서 평화적인 명예혁명으로 동서 간의 전쟁, 남한 땅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이 체제전쟁, 2차 체제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동서의 전쟁이고, 이것도 결국은 뿌리를 보면 유실론과 유물론의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바싹 정신 차리시고, 이제 우리의 국민들의 저항권은 폭력 저항권이 아닙니다. 진리 저항권이 돼야 돼. 에? 그러나 폭력을 배제한다고 해서 그냥 얻어 터지고 맞아 터지고 있어. 천만에 만만해. 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우리의 정당 방위가 있는 거예요. 네, 끝났다. 자, 이만 끊합시다. 여러분,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네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상과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꾸는 속성은 신의 속성입니다. 그분 신도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당신을 닮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과 함께 꿈을 꾸는 전 인류가 되길 바랄 겁니다. 그래서 경쟁과 싸움과 투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더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나아가기 위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에게 감사하면서 우리 지구촌이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해서 우주 속에 뻗어나가면서 하늘을 만나는 우리 전 지구촌 인류가 되길 바라면서 예. 우리가 마무리는 또 웃으면서 하십시다. 예.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게 보내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유교한 유튜브께서 방송 준비해 주신 모든 내용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네, 시청해 주신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상입니다. 보람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